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오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택배사를 재계약을 해야 돼요. 기존 이용하던 택배사를 변경해야 할 일이 생겨서 타 택배사로 재계약을 할 건데, 생각을 해보니까 쇼핑몰 초반에 오픈하시려는 분들이 택배사에 관한 고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따 담당 하시는 분이 오셔서 여기서 계약서를 쓸 건데,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일단 준비물은 사업자 등록증하고 도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 도장도 사인으로 대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준비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준비를 했지만 저는 지금까지 사인으로 계약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택배 계약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담당하시는 기사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배 배달 오면은 이제 기사님이 갖다 주시고 뭐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계약 택배가 가능한지 여쭤보신 다음에 그 담당 기사님이 확인을 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영업소 연락처를 주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락처 받아가지고 계약 택배 관련해서 물량이나 뭐 픽업 위치 말씀드리면 운임이랑 픽업 시간 조정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택배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 아마 초기에는 물량이 없어서 계약이 될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연락을 해보라고 추천드리는 게 요새 쇼핑몰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지 물량이 적더라도 다 계약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엄청 싸진 않아도 기본적으로 지금 택배 운임이 2,500원 정도에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 정도에 다 계약을 해주시고 픽업 시간이나 이런 것도 다 맞춰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전화를 해보세요. 전화를 해서 만약에 그 물량이 너무 적어서 안 된다 하시면 어느 정도 돼야 계약을 해주시는지라도 알고 있어야 내가 그 목표치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 다만 초반에는 계약이 되더라도 송장 프린터기는 제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월 몇 건 이상이 돼야 지급을 하고 이런 내부 규정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기사님 재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체국을 제외하고는 기사님이 구비를 해가지고 렌트를 해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수기송장을 썼었어요. 아예 주소 다 손으로 적는 그 수기송장을 썼어가지고 주소 쓰는 게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기송장은 추천 안 드리고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플로 다 등록을 해서 기사님이 그때그때 라벨 출력을 해가지고 붙여주시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써봤고 그 이렇게 A4 송장도 있어요. 이렇게 A4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뭐 3개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거를 레이저 프린터기에 뽑아가지고 이렇게 띄어가지고 붙여 쓰는 그 송장도 써봤는데 이거는 사실 별로 추천 안 드리는 게 레이저 프린트 기를 구비를 하셔야 돼요. 잉크젯은 비 오면 다 젖어버리기 때문에 잉크가 다 번지니까 안 되고 꼭 레이저 프린트기를 구비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레이저 프린트기가 있다면 그거를 사용을 하시지만 내 송장 때문에 레이저 프린트기를 살까 한다 하시면 저는 레이저 프린트를 추천을 안 드리는 게 토너 값도 은근히 많이 나오고 이 프린트기 자체에도 무리가 오고 이렇게 두께가 얇은 A4 용지를 뽑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두께도 있고 그 라벨지, 스티커지를 뽑다 보니까 이게 그 열로써 프린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끈끈이가 좀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서서히. 그래서 그게 쌓이면은 고장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그거 부품을 갈려면 교체하는 비용이나 새로 사는 비용이나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저는 몇 개월 못 쓰고 고장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프린터기를 안 사고 라벨기를 샀어요. 감압식이어가지고 잉크 충전하는 것도 아니고 열로 이렇게 찍어내는 거여가지고 되게 편리하고 그리고 또 그거는 라벨지만 사면 내가 원하는 라벨지에다가 인쇄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티커 용도로도 쓰고 뭐 포장 나갈 때 뭐 감사합니다 이런 스티커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프린터기를 사려고 하시면 저는 흑백 프린터기보다는 라벨지가 송장용으로는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중요한 게 택배 계약을 하면 코드가 오늘 계약하면 내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막 본사를 올리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코드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고려를 해가지고
내가 실제 발송하려는 그 날짜보다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여유 있게 계약을 하셔야 돼요, 꼭. 저 같은 경우는 연휴가 끼어가지고 오늘이 22일인데 제가 이걸 아마 10며칠 날 이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2월 초에는 발송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조금 촉박한 것 같거든요. 갑작스럽게 변수가 생겨가지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꼭 여유 있게, 왜냐면 이게 이분들도 바쁘고 뭐 놓치시고 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보내기 전에 꼭 송장까지 받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그날 바로 출력을 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담당하시는 분 오시면 계약서 쓰는데 계약서 쓰는 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진행하고 표시된 것만. 이 전화번호는 제 전화번호 쓰는 거야? 아니면 그거? 아, 기본 사이즈가 이 사이즈. 이 정도? 응. 40. 지금 이제 계약 담당해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계약을 다 마쳤고, 지금 제가 한 가지 까먹고 있었던 게 이렇게 실제로 포장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촬영을 해가세요. 그래서 방금 그거 보여드렸고, 한 가지 조금 생각과 달랐던 부분이 생긴 게, 제가 코트나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진 상태로 큰 봉투에 나가요. 그러면 되게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은 요금으로 나갔었는데 지금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협상을 조금 하고 그런 거를 다 정해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이제 가셨어요. 네.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해요. 1월, 7월이면 세금 신고를 해야 돼서 미루다가 세금 신고하는 것도 유튜브로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카메라로 찍으면서 하려고 몇 주 좀 미뤘어요. 근데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카메라 이상해요. 지금 가만히 삼각대에 세워놨는데 얘 제가 하도 떨어뜨려서 그런지 안에 뭐 렌즈 같은 게 뒤틀렸나봐요. 아무튼 부가세 신고를 하러 왔고요. 제가 이거 하면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유튜브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 같이 첨부할 테니까 세금 신고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세금 신고가 진짜 이거에 관해서 아예 무지했다면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정 모르시겠으면 세무소 가면은 거기 다 이제 내 매출이랑 이런 거 자료만 뽑아가면은 다 신고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도 딱 당해서 가면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줄을 되게 많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딱 맞춰서 가시지 마시고 미리 가셔서 신고를 하시고 그 봉사자분이 해주실 때 질문도 좀 하고 하면은 언젠가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규모가 커져서 전문적으로 맡겨야 할지라도 내가 좀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 동영상을 보고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경감 공제 세액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와께 경감 공제 세액이라고 해가지고 전자신고했을 때 10,000원 공제받는 거랑 그 밑에 칸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 등이 있어요. 여기에 원래 공란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작성을 하기를 누르면 아까 전에 입력했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금액이랑이 자동으로 뜨면서 공제 세액이 자동
따라 계산이 돼서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금액이 크더라고요. 이게 소비자들을 최종으로 만나는 판매자, 저 같은 소매업자들에게 해당하는 공제 내역인데 이 금액이 되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인 것 같아요. 이거 공제를 입력을 하고 안 하고가 세액이 되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란으로 두지 마시고 아마 세금을 잘 아시는 분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금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짜 찬찬히 공부를 하셔야 손해를 안 보고 헛돈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신고 입력을 완료하고 마지막으로 납부할 세액이 나와요. 고 아이필굿으로 이체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뿌듯해요. 지금 시간이 3시 44분이거든요. 진짜 완전 초췌 끝판왕. 지금 도저히 얼굴을 촬영할 몰골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브이로그 편집하다가 자러 가려고 이제 퇴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되게 컴퓨터만 계속 해가지고 편집할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명절 지나고 봄 옷 같은 것도 많이 보여드릴게요.